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유 없이 머리가 자주 아파요. 이유 없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어지러워요. 이유 없이 극심하게 피곤해요. 손발이 차고 저려요. 손발에 땀이 나서 축축해요. 귀에서 소리가 자주 나요.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할 때가 있어요. 만약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더 건강입니다. 심하신 분들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소화도 전혀 안 되고 심지어 변을 보다가 기절하는 분도 있어요. 잦은 어지러움과 실신을 하기도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엔 여러 가지 신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맘대로 조절되지 않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삶의 많은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선 자율신경계는 신체 활동 시 혈압을 올려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계와 이완, 휴식, 수면에 관여하는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이 둘의 균형이 깨져 문제가 생기면 통증과 여러 이상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에게 자율신경계 불균형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생활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 하나는 아침에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때 기지개를 펴고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물을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체질에 상관없이 무료보약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음양탕을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우선 뜨거운 물을 6, 그 다음 찬물살을 넣습니다. 10초 정도 대리 현상을 지켜본 후 마시면 되는데요. 컵 한 잔을 단번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아침 기상 후 공복에 마시는 게 좋아요. 혈액순환, 기후순환, 에너지의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고요? 자율신경계와 큰 연관이 있는 소화기관을 정돈해주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장이 자극되어 대변을 잘 볼 수 있고 부교감 신경이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만 시도해보시면 배변 활동이 달라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다음 음식을 드실 때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식이상담을 하다 보면 꼭꼭 씹어 드시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이 음식이, 이 야채가 이런 맛이 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세요. 꼭꼭 씹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맛이나 향에 잘 반응하게 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위장 부담이 적어집니다. 또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꼭꼭 입에서 절반쯤 소화해서 삼킨다고 생각하시고 드셔보세요. 마음도 조금 느긋해지시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고 급하시면 조금만 드시더라고 꼭꼭 씹어서 드셔보세요. 꼭꼭 씹으시느라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씹는 건 의미가 없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또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지칠수록 교감신경은 쉽게 흥분합니다.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 활동이 원활해지는 거죠. 아마 자율신경에 대해 검색하신 여러분이라면 생활 속에서 긴장을 느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껌 씹기입니다.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땐 껌을 씹어보세요. 혈류가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되어 부교감 신경의 작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자율신경을 위한 좋은 습관은 하루 한두 스푼의 올리브유를 먹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먹는데요. 올레산이 혈압을 좀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장운동도 촉진을 시켜줍니다. 따로 드시기 역하고 힘드시다면 식사하실 때 밥에 한 스푼 넣으셔도 되고 샐러드나 음식, 국에 넣어 드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설탕 대신 건강한 스테비아나 꿀, 올리고당으로 대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장 건강에 대해 강조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율신경을 정돈하기 위해서는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꿀에는 유익균증과 작용을 하는 올리고당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C를 제외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단맛을 원한다면 설탕보다는 꿀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팁을 더 드릴게요.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 김밥, 주먹밥, 빵으로 한 끼를 때우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간단히 드실 땐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부교감 신경 기능이 높아지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통은 저녁 식사는 일찍 마치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업무로 인해 늦은 저녁 식사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자율신경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엔 그런 생활 리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유독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일찍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식사 후 잠자리에 들기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자율신경 리듬이 깨지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음식을 소화하는 게 아닌 숙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별 수 없이 늦은 식사를 하시게 된다면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시고 소화가 쉬운 음식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늦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술자리 많으신 분들 경우 술 한 잔을 마시면 같은 양의 물 한 잔을 꼭 마셔주세요. 과음을 하시는 분들 중 자율신경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술을 마실 때 술과 같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자율신경을 정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음주를 권하지 않지만 음주 시 탈수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보급을 위해서도 물은 잘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은 많은 팁을 드리게 되는데요. 주무시기 전 미지근한 티 한 잔도 자율신경 안정에 좋습니다. 차를 마시면 잠이 잘 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몸이 뜨끈해야 좋다고 뜨거운 차를 드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뜨겁게 드시면 반대로 교감신경을 높이므로 너무 뜨겁지 않게 드세요. 이렇게 더 아는 만큼 우리는 오늘도 더 건강해집니다. 더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저의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신다면 알람 버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소통은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파이팅!